이번 비디오의 목적은 이표본 T검정이랑 그다음에 카이 제곱 검정 실습을 코드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원래 이론을 배우고 나서 이거를 실제로 데이터에 써먹으려면은 한번 연습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에서 제가 숙제로 낸 것 중에 일부 코딩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조금 심화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설문에 응답하셨던 데이터가 있죠. 그거로 실습을 하면 또 재밌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랩 세션 노트에 이건 1학기 때 보셨던 랩 세션 노트랑 거의 달라진 게 없고, 제가 그 같은 코드에다가 이표본 T검정이랑 카이지고 검정 실습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 네 번째 이표본 T검정, 그다음에 카이제곱 검정을 집어넣었습니다. 다른 검정들 중에 두 개를 집어넣은 이유는 가장 빈번하게 쓰실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거를 미리 좀 어, 세팅을 해서 돌려놓겠습니다. 전처리를 좀 했었죠. 그래서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전처리를 했는지는 오늘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전처리가 완료된 결과 여기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df라는 이름의 객체로 집어넣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의 스트럭처를 살펴보면은, 자, 요거 이렇게 엑셀 파일에서 열면은 어, 행이 33개 있고, 그다음에 열이 10개인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맨 처음에 타임 스탬프라는 컬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날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컬럼 보면은 이제 아이디라는 컬럼 이름으로 이렇게 쫙 여러분들이 그 응답하실 때 쓰셨던 익명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컬럼이 커뮤트 타입이었습니다. 통학 형태였고요. 제가 나중을 위해서 보통은 자취나 그 통학하는 형태가 통학, 자취, 기숙사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제가 그냥 자취하냐, 자취하지 않느냐 그쪽도 명확하게, 차를 타고 오느냐, 차를 타고 오지 않느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두 그룹 하면은 왠지 이표본 어쩌구가 조금 떠오르시겠죠. 그다음에 통학 시간 분 단위로 제가 그 뉴메릭 타입으로 실수형으로 코딩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하루 평균 수면 시간, 그다음에 일주일 평균 음주량, 소주 병 기준으로 이제 뉴메릭으로 실수형으로 코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정보를 위해서 MBTI의 내향형, 외향형 여부부터 NSTF, JP까지 다 문자형으로, 캐릭터형으로 받아놨습니다. 얘도 I, F, 그다음에 NS, FT, JP로 다 두 종류씩 있으니까 범주형 변수로 한번 써먹어볼 여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컨셉적으로 그림 그려보는 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자세한 로직 같은 거는 그 1학기 때 비디오를 참조하시고요. 어디까지 가야 돼? 쫙쫙 내려가요. 자, 저희는 어, 1학기 때 다루지 않은 하나의 내용, 이표본 T검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통학 형태에 따라, 그러니까 대중교통 자가용을 타는 사람이랑 대중교통 자가용을 타지 않는 사람이랑, 자, 수면 시간에 대응하는 확률 변수가 있겠죠? 뭐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이 X1부터 XN1 그 수면 시간을 IIB로 추출해서 관찰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타지 않는 친구들의 그 수면 시간을 이제 서로 다른 표본 Y1부터 다다다 YN2라고 하고, 저기 뭐야, 요 둘의 모 평균을 뮤1, 뮤2라고 할 때, 자, 귀음모gat을 뮤1이 뮤2랑 같은지, 그다음에 대립gat을 뮤1이랑 뮤2랑 같지 않은지를 한번 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면 시간을 먼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코드는 일단은 R에서 가장 간단하게 코드로 이 t-테스트를 치감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거 그냥 이 빌트인 펑션을 쓰는 방법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공식과 검정 통계량의 규모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R에서는 각종 수치 연산과 그다음에 그 확률 분포 연산들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 그 요소들을 다 조합해서 이 t-테스트 검정 통계량과 규모 분포 p-value를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때는 요 한 줄 코드 쓰시면 되고요. 교육용으로 R 실력을 높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뒤에 거를 유심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제가 약간 오탈자를 냈어요. 여기 아이고 잠깐만. 네, 여기 코드랑 맞추려면은 첫 번째 집단이 대중교통 필요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 집단이 대중교통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자, t-테스트 함수의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도 언제나 모든 함수들의 사용법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R 펑션 t-테스트. 그러면 R의 모든 함수들은 공식 매뉴얼에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R documentation.org나 아니면은 그리고 네, R documentation.org랑 아니면은 저기 뭐야 크렌 앞에가 크렌으로 시작하는 그 URL에 거기 페이지를 검색해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주로 R documentation org나 아니면은 크렌으로 시작하는 홈페이지에 가시서 나오는 이 사용법은 공식 매뉴얼과 동시 매뉴얼입니다. 얘네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자, t.test x랑 y를 지정을 하래요. 자, 데이터 밸류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첫 번째 집단의 관찰치들, y가 두 번째 집단의 관찰치들을 벡터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고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df에서 슬립하는 이 벡터만 갖고 왔는데 슬립하는 벡터들에서 특히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이 필요 없는 사람만 우리가 가지고 왔죠. 그다음에 y 벡터 어떻게 했어요? 역시 df 슬립 벡터를 갖고 오는데 그 중에 요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에 필요한 사람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코드 원래 기억하시나요? 자, df 달러 슬립은 뭡니까? 그냥 길이 33짜리 벡터입니다. 자, 프린트 해놨겠어요. 자, 길이 33짜리 벡터 여러분들의 수면 시간을 그냥 쫙 나열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자가용 이런 게 필요 없다. 이게 뭐냐? 자, TF 커뮤니티 타입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리스판스가 두 범주가 캐릭터형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타입과 exactly equal 하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true, false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인덱싱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면요. 그리고 네, 이게 에러가 나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X 집단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뭘 들어가길 원해요. 자, 대중교통 이용이 필요 없는 사람의 관찰치 N 원명값만 가지고 오면 되죠. N 원명값 가지고 오려면은 자, 대중교통 자가용이 필요 없는 여기 true 네 번째 거. 그다음에 일곱 번째 거, 여덟 번째 거, 아홉 번째 거,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이렇게만 갖고 오면 되는데 R에서 그다음에 R이나 파이썬 모두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의 관찰치만 갖고 오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 번호를 정수로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벡터랑 같은 길이의 논리형 벡터를 가지고 와서 논리형 벡터를 여기
브라켓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true에 있는 애만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실행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대중교통 자가용 이런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벡터만 나오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복습을 했고요. 어쨌건 우리는 다시 메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x 벡터, y 벡터 잘 지정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기본적인 문법은 끝났는데, 이제 t-테스트가 아주 역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 함수가 대응될 수 있도록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립가설이 우리처럼 이렇게 양측이냐, 잠깐만요. 우리 양측이냐, 아니면은 한쪽 한쪽이 더 작은 단측 가설이냐 지정할 수 있고요. 저희는 지금 양측 가설을 지정하고 있는 거니까 디폴트 투사이디드 별말이 없으면 지금 디폴트로 지금 양측 가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은 뮤1 빼기 뮤2가 같다. 즉 뮤1 빼기 뮤2가 0이잖아요. 근데 여기 뮤를 지정하면은, 자, 이 of difference means if you are performing a two-sample test. 만약에 뮤에다가 어떤 상수 C를 지정하면은 뮤1 빼기 뮤2가 C인지에 대한 규모 가설도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paired t-test라는 또 다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paired를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이 표본 T검정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게 뭐였죠? 첫 번째 집단도 노멀 뮤1, 시그마 제곱, 두 번째 집단도 노멀 뮤2, 시그마 제곱. 즉,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고 하고 우리가 T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보통의 스탠다드한 통계학 책을 보시면 이 T검정의 경우에 둘의 분산이 시그마 1제곱, 시그마 2제곱으로 같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 표본 T검정의 그 절차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시그마 1제곱과 시그마 2제곱이 같지 않으면은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검정 통계량도 다시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건데,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이그젝트가 아니라 그 n이 무한대로 할 때 어심타틱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유도 과정은 또 따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제가 통계학 전공을 15년쯤 하고 있는데, 13년쯤 하고 있는데, 저도 분산이 같지 않은 경우에 T 검정 절차의 그 근사 유도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언젠가 필요하면 하면 되겠지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베이런스 이퀄이 true인 경우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우리가 그 공식으로 배웠던 풀드 베리언스가 이제 공통의 베리언스 추정을 위해서 이용 그 계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if true가 아니면은, 자, 그 이 표본 T감정 분산이 다른 경우를 위한 뭐 나름의 공식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은 베리언스가 같지 않다라는 옵션이긴 한데,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 표본 T감정의 베리언스가 이퀄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남은 옵션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돌려봤어요. 아이고, 네. 밑에 통학 시간에 대해서도 커뮤트 타임, 그다음에 음주량에 대해서도 두 집단이 같은지 한번 검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수면 시간 T 통계량 0.69803, 이거 X바 빼기 Y바 나누기 SP 루트 N1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이고요. 이거라는 건 우리가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N1 더하기 N2가 33인 거 보셨죠? N1 더하기 N2 빼기 2 해가지고 31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측 검정이죠. 이 검정 통계량이 0.6908에 대해서 이 0.6908보다 더 극단의 측에 있는 U값, 이게 P밸류죠. U P밸류를 관찰해 보니까 0.4904가 나왔습니다. P밸류는 관찰된
유의 수준이라고 했죠. 즉 p-value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양측 검정으로 자 크리티컬 밸류와 그다음에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기각력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관찰된 검정 통계량이 크리티컬 밸류에 들어갔으면은 요 값이 얼마나 나왔을까가 이제 유의 확률, p-value, 다른 말로는 관측된 유의 수준이었죠. 그 녀석이 0.05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유의 수준을 0.05로 잡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H0를 기각하면은 되는 것이겠고요. 측간 p-value가 0.4904가 나왔으니까 0.05보다는 훨씬 크네요. 그래서 이 결론을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게 돼요? 수면 시간은 두 집단, 통학하는 집단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자가용을 이용하는 집단이나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나 뭐 다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다르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통학 시간을 아낀 분들은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는 걸까요? 자, 한번 봅시다. 통학 시간의 분포는 어떻죠? 통학 시간. 자, 대중교통 자가용이 필요 없는 사람과 필요한 두 군을 비교했을 때, 자, T 통계량이 마이너스 6.0451, 마이너스 6.0451 나왔고요. p-value, 이 T 통계량이 절대값 마이너스 6.0451보다 커나 같은 확률이 자 거의 몇이 나왔습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랑 2 마이너스 06은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1.0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p-value로 나왔어요. 0.05보다 훨씬 작죠?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까? 뭐 당연히 통학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통학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유의하게 나왔고요. 자, 통학 시간은 더 적게 걸리고 잠은 비슷하게 자.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쓸까요? 자, 음주량을 한번 봅시다. 두 집단에 대해서 자, 음주량을 비교해 봤더니 자, x바 빼기 y바 나누기 스퀘어 루트 sp 제곱 루트 s n1분의 1 더하기 n분의 1 테스트 스타티스틱 계산하니까 2.7965 나왔고요. p-value가 0.007874 나왔습니다. 0.05보다 작죠? 자, 그다음에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자, 두 집단은 음주량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다음에 그 방향이 지금 어디입니까? 자,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이 필요 없는 집단이 훨씬 더 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뮤1 빼기 뮤2의 컨피던스 인터벌입니다. 자, 마이너스 0.19에서 1.25 사이에 지금 신뢰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기준으로 한 0.19회에서 1.25회 정도 통학 안 하시는, 대중교통 이용 안 하시는 집단이 더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T점 테스트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약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공자의 입장에서 이 원리를 설명을 하거나 교육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조금 내가 이 절차를 조금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 기저 원리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걸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표본 등분산 치감정의 검정 통계량과 p-value를 아래 기본 기능들을 이용해서 하드 코딩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X 벡터를 그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이 필요 없는 군, 다음에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이 필요한 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뭡니까? T통계량은 X바 빼기 Y바 다음에 SP 루트 n분의 1 더하기 n분의 2죠. 그래서 각각의 이 퀀티티들을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 갔어? 코드를 일단 할게요.
그다음에 자, 표본 평균은 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자, 두 집단의 표본 평균은 민 함수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표본 분산, 그 분모가 n-1인 표본 분산은 간단히 베리언스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민까지는 그렇다 치고 분산 이 공식 맞아? 혹시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본 분산 한번 하드 코딩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이 녀석을 분모를 1로 나눠주면 이게 표본 X 집단에 대한 표본 분산의 정의죠. 프린트. 그다음에 프린트 베리언스 X. 둘이 같은 결과를 주느냐? 같은 결과 주죠. 그다음에 편의상 n은 n 언더바 x 이 벡터 길이로 정의하면은 이 x 집단의 표본 크기가 바로 나오겠죠. 그다음에 y 벡터의 길이로 다음에 이 n2분의 1을 n2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풀드 베리언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S1 제곱 곱하기 N분의 1 더하기 S2 제곱 곱하기 N2분의 N2 다음 N2 빼기 1 나누기 N1 더하기 N2 빼기 2 이렇게 하면 풀드 베리언스 계산되겠죠? 그러면은 요 T 통계량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평균의 차이 나누기 풀드 베리언스의 스퀘어루트 씌워야 되겠죠? 그래야 풀드 스탠다드 디비전 나올 거고요. 다음에 스퀘어루트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둘 다 분모에 있으니까 연산 순서를 생각하면 둘 다 나누기인 게 맞고요. 그래서 테스트 스타티스틱을 인쇄했더니 2.7965 공사가 나왔어요. 위에서 보셨던 t 통계랑 2.7965 똑같죠? 그 다음에 p-value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양축 지금 이게 t 31분포입니다. 자유도 31짜리 t분포 여기서 2.7965가 보다 양쪽이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뭡니까? 어차피 t분포가 대칭 분포니까 2.796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확률 곱하기 2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뭡니까? 2 곱하기 1 빼기 T31이라는 분포의 CDF에다가 2.7965 넣은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R에서 자유도 31짜리 T분포의 CDF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T 디스트리뷰션 CDF in R. 그러면은 뭐 바로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 뭐 이렇게 나오죠? 지금 누르셨을 때 오케이. 이런 R 다큐멘테이션 같은 게 튀어나오는 이 링크를 보시면 이게 R 공식 그, 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취리 공과대학이고요. ETH 취리. 여기서 지금 취리 공과대학이 그 R 공식 매뉴얼을 미러링을 지금 하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그래서 T분포에서, 사실 이거는 다른 분포도 다 똑같은데요. 어떤 분포에 PDF, 다음에 CDF, 퀀타일,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기능들이 웬만한 적어도 수리통계학 책에 호그인 크레이그 책에 나온 분포에 대해서는 R에서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노말 디스트리뷰션 CDF 인하하려면 공식 문서 어디 있어? ETH 추리. 가. R에서 노말도 똑같이 뒤에 문법이 비슷해요. density, CDF, 퀀타일, 다음에 랜덤 넘버, 다음에 분포 이름. 또 뭐 있어? 바이노미얼? 감마? 감마.
R 감마 디스트리뷰션. 감마 분포 쫙 있죠? 베타 분포 다 나와요. 자, 어쨌건 그래서 T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는 자, CDF가 필요합니다. 자, 벡터 오브 프로바빌리티. 그래서 여기 Q가 이제 저기 뭐야 퀀타일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고요. 다음에 DF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음에 로우 테일은 true는 뭐냐? 자, 그 디폴트 지금 로우 테일이 true가 돼 있죠? 못 뽑아주는 거예요. CDF 값을 뽑아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false면은 이 어퍼를 뽑아주는데 보통 이 어퍼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바로 다이렉트하게 뽑을 수 있긴 하는데 로우 테일 기능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PT 여기까지만 이용해 봅시다. 그래서 PT 자 지금 요것만 한번 뜯어볼까요? 자 코드 테스트 스탯이 지금 2.7965죠? 그다음에 DF가 31입니다. 거기서 PT 쓰면은 자 0.9956 어떻게 나오죠? 이게 지금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는 요 영역의 확률에 지금 해당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꼬리 부분을 알고 싶으니까 1에서 빼면 되고요. 0.043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양측 검정이니까 양측 꼬리의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양측 꼬리 확률을 어떻게? 2를 곱해서요. 2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 겁니까? 0.000879343이 나왔어요. 위에서 보신 p-value랑 똑같나요? 0.008793, 0.00879 맞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표본 T검정 분산이 동등한 경우에 대해서 하드 코딩으로도 T밸류와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용기를 얻어서 카이 제곱 검정을 이용해서 이제 그 통합 형태에 따라서 연속형 확률 변수를 비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범주형 확률 변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통합 형태에 따라서 외향형, 내향형의 구성이 다른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R에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위해서는 먼저 이 2x2 카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대중교통 자가용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대중교통 자가용이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외향형, 내향형 33명에 대해서 이 카운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로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잠깐만. 자, DF 커뮤니티 타입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DF MBTI I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둘을 만약에 두 하나의 100 컬럼들을 두 컬럼을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하면 복잡하다. 자, DF에서 두 컬럼 하나 한번 뽑아볼까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자, 실제로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대중교통 자가용이 필요한 사람 내향형, 대중교통 자가용이 필요한 사람 내향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두 개의 정보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중교통 자가용이 필요한 I면은 지금 여기에 카운트를 하나 하는 거고요. 여기도 카운트 하나 추가하겠고요. 이 작업을 반복을 하고 싶을 때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편하냐면은 이것도 아래 기본으로 있는 겁니다. 테이블을 이용하면 편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컨틴전시 매트릭, 컨틴전시 테이블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개체를 한번 뽑아보면 자, 대중교통 자원은 필요 없고 외향형인 사람 7명, 그다음에 필요 없고 내향형인 사람 10명, 그다음에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이 필요 없고 외향형인 사람 9, 7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중교통 이용 여부와 성격이 이 내향 외향 성격이 종속적인지 아니면 독립적인지 동질성 검정 아니면 독립성 검정 한번 해볼까요? 비카이제곱 통계량은 디자인 측면에서는 두 검정이 다르지만 검정 통계량과 규모 분포는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동질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을 혼동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쨌건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숙제에서 하셨죠? 컨티뉴스 백. 다음에 자, correct나 false는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자, 피어슨 카이 제곱 검정했을 때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이 0.7498이 나왔고요. 다음에 이게 뭡니까? 관찰 도수 빼기 기대 도수의 제곱의 썸이죠. 다음에 물론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분모에 그 기대 도수 들어있고요. 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로우 빼기 1, 그다음에 컬럼 빼기 1 해가지고 1이고요. 피밸류 0.3865, 카이 제곱 1 디스트리뷰션에서 0.7498보다 우리의 관찰값이 더 극단적인 곱수 있을 확률이 0.3865입니다. 제가 왜 한 군데만 이야기했을까요? 카이 제곱 검정에서는 기각력이 한쪽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규모가 서를 기각하거든요. 이거 왜 나왔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은 0에 가까우면은 관찰 도수와 기대 도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거니까 규모가설을 지지하는 쪽이고 규모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쪽은 한쪽 부일 뿐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관측된 유의 수준도 여기에서 크리티컬 밸류에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집어넣는 거니까 프로볼리에이터 오브 t가 한쪽 0.749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여기 매뉴얼을 읽어보기 전에 이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과 똑같은지 하드 코딩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즈과 검정 통계랑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개의 셀에 대해서 이제 관찰 도수는 우리가 7, 10, 9, 7은 있으니까 기대 도수 계산해야겠죠? 기대 도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기대 도수 동질성 검정을 규모 가설로 하나, 독립성 검정을 규모 가설로 하나, 기대 도수가 똑같으니까 자, 그 독립성 검정 기준으로 그 기대 도수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기대 도수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독립성이 참이라면은 각각의 셀 프로버빌리티는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추정값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를 한번 계산을 하고 그거의 곱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R에 대한 약간의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1학기 때 배운 내용이 있기는 한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 행위에 대해서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주변 확률 구하겠습니다. 즉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이 필요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이 확률 추정값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테이블을 9랑 10을 더해야 되고 그다음에 9랑 7을 더해야겠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한 행별로 썸을 구하는 거. 행별로 썸이라는 오퍼레이션을 구현하는 거. 어플라이 기능을 이용하면 편하게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시면 자, E랑 I 합쳐진 채 첫 번째 로에 대해서 두 번째 로에 대해서 각각 썸이 적용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전체 집단의 수를 제가 n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여기서 썸 로에 대해서 전체 집단의 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대중교통 필요 유무에 대한 마진을 풀어볼리티가 되겠죠? 자, 남은 것도 해봅시다. 이번에는 컬럼에 대해서 각 컬럼마다 썸을 해요. apply 2번 방향으로 썸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전체 도수로 나누면은 그 다음 프로브 컬이라는 객체는 뭘 뜻하는 게 되겠어요? 어, 외향성과 내향성의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대 도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각각의 셀이 자, 요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둘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이거를 기대도수 저 2x2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수학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귀차니스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코드를 써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 요 행렬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 1행은 여기에 1행, 여기 1, 여기에 첫 번째 성분, 첫 번째 성분 번 거. 여기는 여기에 첫 번째 성분, 여기 두 번째 성분이랑 여기에 첫 번째 성분 곱한 거. 자, 이런 연산, 행렬로 구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어, 요 녀석을, 자, R은 기본적으로 컬럼 벡터죠? 그래서 여기 그, 대중교통 필요 없다, 필요하다를 열 벡터로 가지고 오고, 다음에 이 아이 도수를 컬럼 벡터로 가지고 행 벡터로 트랜스포즈를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은 2 by 1, 1 by 2가 돼가지고 자 지가 알아서 아이고 인트 프라보 H0 자각 셀에 대한 그 에스티메이티드 프로버빌리티가 되겠죠. 이제 거기에 전체 집단 33명을 곱하면은 이제 각 셀에 대한 기대 도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니까 그 4개의 셀에 대해서 관찰 도수 빼기 기대 도수의 제곱 나누기 기대 도수를 각각 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R은 크기나 그 쉐이프가 같은 행렬과 벡터에 대해서 다 포인트 와이즈 연산을 지원하니까 자, 얘도 2x2고 얘도 2x2고 얘도 2x2예요. 그러면은 빼고 제곱하고 나누면은 자, 다 2x2 셀에 대해서 다 자, 이거 연습 문제 보시면 이거 피어슨 레지듀얼이라고 정의하죠? 피어슨 레지듀얼이 쫙 나오고요. 아, 물론 이건 피어슨 레지듀얼의 제곱이죠. 피어슨 레지듀얼은 이 녀석의 부호가 있는 스퀘어 루트로 정의가 되니까요. 잠깐 해서 이 녀석들을 쫙 더해준 것이 최종적인 검정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0.7497 우리가 위에서 봤다 0.7498 반올림에서 왔죠? 그다음에 이제 p-밸류 어떻게 계산해주면 돼요? 검정 통계량 0.7497보다 크거나 같은 요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카이스퀘어 원분포의 CDF를 R에서 잡아와서 여기서 0.7498 집어넣은 거를 1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또 찾아요.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in R. 자, 바로 쫙 나오죠? 어디 보자. 자, ETH 우리가 항상 취리 공과대학이나 아니면 R 다큐멘테이션 org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글링 하는 게 괜찮으시면은 R 다큐멘테이션 여기 가셔서 카이스퀘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잘 안 찾아져요. 차라리 구글링이 낫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자, 보시고 자, 그래서 하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도 density, CDF, quantile, 랜덤 넘버 이렇게 생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CDF가 필요하니까 이 녀석을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아규먼트들은 필요하시면 한번 참조를 하시고 우리는
여기 요 0. 저기 여기랑 그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 지정하면 되는 거 참조해서, 그리고 CTF 카이스퀘어 0.7497, 그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1에서 빼면은 P밸류 나오겠죠. 0.3865. 우리가 보셨던 나오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은 카이스퀘어 테스트라는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자, 이 함수의 사용법을 보시면 x, y, correct, p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x가 봅시다. 자, x, numeric vector or matrix, x and y can also be factor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로는 뭔가 명치가 않아요. 자, 디테일을 볼까요? 만약에 x가 싱글 로나 컬럼이 있는 녀석이 들어오면은, 자, 카이제곱 적합성 검정이 수행되고요. 다음에 x가 어디 갔어? 자, x가 만약에 적어도 두 개의 행이나 컬럼이 있는 경우, 우리 경우죠. 그때는 R이 알아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2x2 분할표로 해석을 해서,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방금 보셨던 연산을 계산을 하게 된다. 지금 여기 써여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두 개 이상의 행이나 컬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x랑 y는 반드시 팩터의 길이가 같은 팩터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이 카이스퀘어 집어넣기 위해서 이 테이블 연산을 수행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카이스퀘어 좀 테스트 자체의 기본 기능으로 x에 이제 첫 번째 범주형 변수 집어넣고 y에 두 번째 범주형 변수 집어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컨텐츠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카이스퀘어 검정을 해준다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렉트는 뭘까요? 코렉트. 만약에 continuity correction, 연속성 수정이라는 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중심이력한 정리, 그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x가 바이노미얼, 지금 사실 이 카이스퀘어 검정이 다항분포나 아니면은 이항분포의 그 정규 근사에 의존하고 있는 어떤 절차인데요. 자, 이거 계산할 때 이거 우리가 그 보통 정규 분포를 어떻게 인사했었죠? np, np1-p 이렇게 근사를 해가지고 뭐 근사적인 확률 같은 거 계산을 하곤 했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x가 40보다 크거나 같은 근사적인 확률 같은 게 필요할 때, 사실은 이거를 더 정확하게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은 x가 요 녀석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인데 노말로 근사하는 순간 연속 확률 변수가 되니까 4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정확히 더 정확성 좋게 근사하는 방법은 40이 아니라 39.5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카이제곱 분포에서 피밸류 같은 거 아니면 검정 통계를 계산할 때 40 대신에 39, 말하자면 39.5 같은 거를 쓸 것이냐를 물어보는 게 이제 correct equals true 옵션이냐입니다. 자, 그러니까 correct 옵션을 평상시에는 쓰시는 게 조금은 더, 그, 근사 확률 분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겠고요. 대신에 그 녀석의 정확한 공식은 우리는 모르겠죠.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에서는 우리가 배운 공식은 correct equals false일 때의 그 공식이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으로 correct equals false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진도 때 배웠던 카이제곱 검정과 T 검정의 하드 코딩을 한번 구현해봤습니다. 기말고사 진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말고사 진도에 들어가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계산에서
이런 하드 코딩이 조금씩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라서 오늘 진도가 좀 도움이 됐으리라고 제가 믿고요.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중간고사 진도를 직접적으로 써먹을 그 분야가 이런 T검정이나 카이조거 검정을 주로 써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복습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비디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